3학년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문제지 초안을 훔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적지상주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현직 도의원 3명과 시의원 2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 처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시 확장과 인구 변화에 맞춰 전주시의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 지역의 이해관계가 맞서 추진 초반부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학교에서 연일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교 3학년생들이 기말고사 문제지 초안을 훔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대학 입시에 내신 성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런 일을 벌였다는데 성적 지상주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이 큽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이 학교 기말고사에서 3학년 학생 4명이 시험지 초안을 훔쳤다 적발됐습니다. 건물 공사로 강당에 임시 교무실을 마련했는데 새벽 시간대 헐거운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비집고 들어가 시험지 초안을 빼낸 겁니다. 유출된 시험지는 모두 4과목. 이들이 휴지통에 버린 커닝 페이퍼를 다른 학생이 발견하면서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서랍이라서 넣어놨는 게 그것이 잠금장치를 했으면 못 봤는데 잠금장치 모르고 한 것 같아 보니까. 학교 측은 유출된 과목의 시험을 다시 치렀고 발각된 학생들은 사건 이후 자퇴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학생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전형 등의 경우 내신 성적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심적으로 내신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이 시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교육청은 학교 측의 관리 문제 등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대입과 관련해서 내신 전형 이런 것 등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또 기타 다른 학교들도 표집으로 점검을 해서 해당 학생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이 초래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서열화와 경쟁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은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 전체에 커다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입시 부정으로 물의를 빚은 지평선 중고가 정상화는 고사하고 고소 고발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까지 나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학교 측은 문제를 제기했던 교사를 추가로 고소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평선 중고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비위가 드러나면서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는 학교의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교육청 감사를 통해 입시 부정과 금품 요구 등이 드러난 만큼 학교법인 이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학생과 시민 400여 명도 서명을 통해 정상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돈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자행되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그 피해 당사자에게 진정성 있는 공개적 사과를 요구한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한 2명의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교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시험관리 문제로 학교에서 징계 처분받은 이를 2년 뒤에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요구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학교 측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 지평선 학교가 공론의 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사처벌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진실 규명을 위한 조치라는 학교 측의 항변에도 학생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평선 중고의 내용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뒷돈을 주고받은 강영수, 노성만 전 도의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브로커 김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직 시의장 등 브로커 2~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도의원 3명과 현직 시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사법 처리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의 행정동은 이렇게 33개인데요. 도시 확장과 인구 변화에 맞춰 최근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효자 4동을 보면요. 인구가 무려 7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이게 진안, 무주, 장수 3개군을 합한 인구와 같기 때문에 분동이 불가피하죠. 반면 금암 1, 2동, 동서학, 서서학동은 인구가 각각 10,000명 안팎인데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한 곳입니다. 혁신도시를 볼까요? 새로 조성된 인구 16,000명 규모의 혁신도시 역시 효자동과 동산동이 섞여 있는데 혁신동으로 통합해 덕진구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조정을 끝낼 계획이지만 추진 초반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무원 1명당 3,000명의 주민들을 담당하는 효자 4동. 단 25명의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민원 창구가 밀리기 일쑤입니다.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면서 수년째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여기까지 방문하려면, 특히 혁신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방문하시려면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죠. 신도심은 인구가 너무 몰려서 문제지만 원도심 쪽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동당 10,000명 안팎인 금암 1, 2동, 동서학동과 서서학동은 통합을 추진 중인데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이용거리가 길어지고 동당 10개 안팎인 자생단체 통합도 걸림돌입니다. 인구가 팽창된 동은 그 상급기관에서 동을 더 늙을 수 있는 여력을 갖다 늙으면 될 것이지 왜 자꾸 인구가 적은 동만 합칠 것인가. 완산구인 효자 4동과 덕진구인 동산동이 섞여 있는 혁신도시를 혁신동으로 묶는 문제는 좀 더 복잡합니다. 현재 완산구 인구는 36만 명, 덕진구 인구는 29만 명이어서 신설 혁신동은 덕진구로 편입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인구의 변동이 생기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민이라고 같이 함께하는 시의원, 도의원 자리가 한 자리가 덕진구로 가는지 완산구로 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죠. 전주시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민 투표까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 투표에는 5억 원가량의 많은 예산이 필요해 행정구역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오늘 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마지막 투혼을 발휘해 세계 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는 전라북도 새만금과 폴란드가 경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아제르바이잔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150여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지사는 오늘 세계 잼버리 출정식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오는 16일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유치를 위한 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제기구와 주한 외교관 등을 통해 전북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노인들이 잠시나마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노인들의 텃세와 잘못된 관행으로 무더위 쉼터가 다가가기 힘든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한껏 오른 오후 시간, 전주의 한 노후주택입니다. 5평도 채 되지 않은 비좁은 방에서 83살 박대규 할아버지가 낡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옆집을 의식해 문조차 열어놓지 못할 뿐더러 생활비 걱정에 에어컨 설치는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근처에 시에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을 찾아가 봤지만 기존부터 어울려오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이 쏟아져 선뜻 다시 찾을 용기가 없습니다. 서로 이 대화도 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데도 별로 또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방에서 책이나 보고.
몸이 편치 않은 85살 조순숙 할머니도 여름나기가 버겁습니다. 낯을 가리는 분위기에다 가입 절차까지 까다롭다 보니 할머니에겐 무더위 쉼터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거지. 몸이 안 좋으니까 노동도 못 나가지. 어디 가서도 또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게 안 걷기만 하지, 또 오래 안 갔으면 또 허리가 더 아프지 막. 폭염 속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전주시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는 무려 400여 곳에 이르지만 회원제로 운영돼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단은 있죠. 다 진급한 사람들이 되지 않은 사람이야. 특히 일부 경로당은 방문자에게 자체 운영비 명목으로 가입비를 요구하기도 해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겐 점점 다가가기 힘든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청 퇴직국장 재임용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대외협력국장을 공개 모집하면서 지난해 퇴직한 모 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도청 공무원들조차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국장은 재직 당시 대외협력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도 없는데 임용이 된다면 공모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진행되는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에 고은 시인이 우주, 시, 책, 숱한 일생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240여 개 독서 출판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 문화 축제로 올해는 전주에서 사흘간 열립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축하 행사가 전북은행에서 열려 올해 친정방문 대상으로 선정된 10가족에게 왕복 항공권과 150만 원씩의 여행 경비가 전달됐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전북은행의 친정나들이 행사를 통해 지금까지 107가정 389명이 3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58.9%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고 실업률은 1.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주시가 생활비를 줄이는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음식과 의류, 교통을 공유해 생활비를 줄여온 시민들의 경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우수상에겐 100만 원, 우수상에겐 50만 원어치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의당 대표에 출마한 정동영 의원은 오늘 도당 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의당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굳건한 야당으로 재탄생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안철수 전 대표를 꺾고 승리하면 국민의당이 사당이 아님을 보여주게 된다며 천정배 의원과의 단일화 문제는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익산시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 평화지구 대책위원회는 LH가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원주민 생활환경 개선이 아니라 헐값의 토지 강탈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